조금 얘기해 볼 게 청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권 게이트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것인지. 자, 여기서 보면요. 그 문준용의 요즘 페이스북 글이 참 관심이 갑니다. 왜 저렇게 문준용은 나대고 있는지. 아마 자신들에게 지금 쏠리고 있는 시선, 어떤 그 청와대 게이트로 번지는 이런 느낌을 받고 저렇게 반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지금 문준용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식 우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준용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에 대한 언급을 수차례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참 이 좌파들은요 왜 이렇게 페이스북을 좋아하는지 트위터를 좋아하는지 SNS에다가 글을 올릴 때마다 사고를 칩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가 보도할 내용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문준용 씨가 또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또 도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아들이 제1야당, 야당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세우는 이런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것도 논란입니다만은 그 주장하는 내용도 참 뻔뻔스러운 또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그 위세를 믿고 저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그 뒤에 부모님의 백을 믿고 지금 저렇게 도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또 다루게 됐습니다. 자, 과거의 페이스북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즈 한국이라는 일요신문 산하의 그 이제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교육부에서 이제 뭔가 추진하는 그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 문준용도 역시 사업에 관여했다. 그래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준용 씨가 당시에 이런 식의 글을 썼어요. 기사 조회수 하나라도 올라가는 꼴 보기 싫어서 캡처를 떴다면서 이 해당 언론소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경원 아들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던 이 좌파들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이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나경원의 아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녀다 라면서 이제 문준용에 대한 언급을 한번 했던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대변인에게 전한다. 내 취업 얘기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고 전희경 대변인 제가 어디에 뭘 얼마나 납품했고 그게 왜 아버지 찬스인지 대상을 똑바로 말하고 근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아주 쏘아붙였지 않습니까? 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 아빠 찬스 쓴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과거의 문준용 페이스북 글을 제가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곽상도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의혹을 또 제기를 했어요.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그 문준용의 부인 인 장지은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인물도 역시 뭔가 지금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인 거예요. 뭐냐면요. 문 정권이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난 2017년 5월 25일에 이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2017년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이 며느리가 선정된 겁니다. 참나 끼리끼리 다 헤쳐먹네 그냥. 아니 이 정권이 출범한 지 보름밖에 안 됐으면요. 부처도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지금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서 새로 변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막 이제 정부가 출범해서 뭔가 이제 국정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인데 하필 이런 시기에 갑자기 며느리가 딱 이렇게 지원자를 선정되는 굉장히 공교로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시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연하게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또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추가 의혹이 있어요. 2017년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이것도 이제 국책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화여대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단에 이 장지은 씨가 또 참여를 했고요. 또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에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 여기에도 또 참여를 했다. 그리고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에 소리의 발견이라는 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또 참여를 했던. 그러니까 이 장지은 씨가 아주 다방면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출범 뒤로 다방면으로 활약을 했다. 과연 이것이 장지은 씨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겠느냐? 아버지, 그 시아버지의 뭔가 뒷배경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래, 너가 지금 아버지 찬스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그것도 한번 내가 살펴보겠다. 문준용 씨가 스스로 밝힌 코딩 교육 프로그램 융합교재 납품과 관련해서도 정말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 납품됐는지 또 이 과정에서 그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 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문준용 씨가요, 또 페이스북을 썼어요.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 또 곽상도 의원을 저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곽상도 의원 자신있게 밝힙니다. 제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가 없는 훌륭한 인재입니다.
의원님이 언급한 모든 사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걱정 마세요. 얼마든지 살펴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급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나중에 혐의가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은 곽상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야당 의원 상대로 이런 식 공세를 폈는데요. 참 또 이왕 제가 또 페이스북을 얘기했으니까 또 소개를 드릴게요. 이것도 예. 이제 조국 딸을 두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국 딸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논란이 있고 뭐 검찰 소환 조사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하는 건 이해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이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지금 폄하한다 라면서 자신이 과거에 그 취업 논란 등등으로 시달렸던 걸 얘기하면서 예. 그것도 억울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딸 보십시오. 뭐 증명서다, 뭐 표창장이다, 지금 다 허위인 것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에 수차례 또 소환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과 같은 계열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금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문준용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곽상도 의원은 굉장히 지금 공세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곽상도 의원이 어제 또 쓴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조국을 겨냥한 건데요. 네. 본인 SNS에 조국이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한다라고 썼던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정확히 입장이 바뀌었지 않느냐. 조국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에 국정감사를 임하면서 이 조국과 관련된 논문, 표창장, 인턴, 그리고 봉사경력 허위, 장학금 특혜 등에 대해서 내가 아주 강력하게 규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거듭 밝혔고요. 또 앞서 언급한 그 장지은 씨와 관련해서 시아버지 찬스는 없었는지, 그리고 아들 문준용과 관련해서는 아버지 찬스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따져보겠다 하니까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활약도 기대해보고, 또 지금 현재 문준용 씨가 국정감사 지금 대상자로 지금 선정되게끔 한국당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준용 씨 정말 당당하시다면요. 본인은 지금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찬스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국정감사에 직접 오셔가지고 대통령의 아들로서 본인의 억울함을 한번 하소연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그, 문준용 씨의 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훌륭한 인재였는지, 과거에도 국가에서 또는 공인기관에서 훌륭한 인재로서 또 지원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지, 이것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시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런 지원을 받았다면 의심을 받을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력이라든가 내용들 다 공개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다 알아야 되는데, 저는 문준용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지금 저렇게 나서고 있을까? 아주 강하게 나서고 있을까? 사실 조국이 문준용 페이스북에 이 좋아요를 눌러줘요. 그렇죠. 야, 그게 또 민정수석 당시예요.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민정수석은요, 정말 몰래 가족을 관리하고, 그 다음 대통령의 가족이죠. 그리고 고위공직자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그 페이스북에 가서 추천 눌러주고, 이건요, 친해도 너무 친하다. 이거 사적 관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청와대는 조국을 내칠 수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는데 문준용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반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우리까지 오지마 조국으로 떨고 라고 하지만 조국은 나가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한 몸이야, 내가 네 아들 페이스북에 추천도 하면서 말이지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데,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개판 5분 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문준용이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한 게요. 그렇다면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민간 기업들 상대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미디어 아티스트다 그러면은 진짜 그 아티스트의 혼들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어디서 돈을 탐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 보여주면은 다들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 찬스 안 쓰고 또 며느리가 시아버지 찬스 안 쓰고 정말 열심히 일한다 생각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박수 안 쳐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요, 무슨 고향 어린이 박물관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공공의 영역에 연관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았을 수 있는 일을 자꾸 하려는 그 부분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사업가들, 그 다음에 기술은 있는데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대통령을 등에 업은 대통령의 일가가 한다,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국 문제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업무라는 것이 대통령 가족을 감시하는 역할인데요. 오히려 집사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박수 쳐주고 막 끌어주고 오히려 지금 보면은 문준용과 조국이 개인적인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만약에 제가 대표님 집사였어요, 집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대표님이 대통령이 됐고 어. 친하니까 민정수석을 시켰으면은 제가 대통령 뒤를 갖다 캐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들 따로 불러다가 야 준용아 너는 삼촌이 얘기하는데 그거 좀 별론 것 같아. 좀 생각해봐라. 삼촌이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정수석은 절대 대통령 가족과는 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맞아요. 거리를 둬야 된다. 거리를 둬야죠. 한두 번 볼 수는 있죠. 그렇죠. 불러다가 야 준용아 너 요즘 안 좋은 소문이 있는데 그것도 누굴 시키냐면은 수석이니까 비서관이나 행정관 시키면 돼요. 예 직접 부르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아들 문제 때문에 또 얼마나 골치가 아팠습니까?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뭐 혜택이 있는 거 아니냐 난리를 쳤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도 문준용 씨 걸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 자신이 잘 받아들이고 제가 좀 앞으로 처신을 잘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뭐 떳떳하다 우리는 인재다 뭐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누가 열심히 사는 거 몰라요. 열심히 살고 있죠. 또 부인 인재라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인재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건 청와대만 알고 있는 거고 니네끼리만 알고 있는 거야. 우리 국민들은 몰라.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떳떳하면 페이스북으로 괜히 글질하지 마시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어쨌건 이게 조국도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문준영이 이렇게 발광을 떨고 있는 것도 지금 뭔가 몰려오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렇게 발광을 떨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버지 찬스가 없다고 말씀하는 이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제가 박원석 부장의 어제 표현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예끼어부슈. 예끼어부슈. 얼마나 억울하시길래 야당 의원의 의혹을 두고 얼마든지 파봐라 라면서 지금 윽박을 지르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정권에 대한 견제가 주 역할인 게 야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당을 상대로 해볼 테면 해봐라 식으로 언급한 그 자체가 대통령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한 아버지 찬스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모르겠지만 아버지 찬스를 열심히 쓰고 계신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문준용 당신이 그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지금 글을 싸지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곽상도 의원이 또 지금 국정감사에서 조국 문제 그리고 본인, 지금 문준용 씨의 문제도 다룬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얼마든지 살펴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왕이면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차원에서라도 국정감사장 직접 나오셔가지고 곽상도 의원과 치열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좀 권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